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Thanks for joining this session today to 오늘 discuss 세션에 how 함께해 주셔서 corporate venture 감사합니다. capital 이번 and 세션에서는 corporate innovation programs CBC에 in 대해서 general 이야기를 하고자 can keep up with 합니다. the changing 그래서 needs of 변화가 startups 필요한 across the 스타트업, region. CBC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Before we 대한 begin, 그 주제로 just to introduce 진행을 myself, 해보도록 I'm Andrew 하겠습니다. 우선 Baisley, 저를 the managing 소개하도록 director 하겠습니다. at 저는 Tech in 앤드류 Asia 베이슬이라고 Studios. 합니다. We are the 테크니시아 multimedia 스튜디오의 production arm 매니징 of Tech in 디렉터입니다. Asia. 저희는 We 테크네이시아의 help Tech in Asia's 멀티미디어 쪽을 editorial 담당하고 team produce 있습니다. visual content. 테크네이시아가 다양한 We 비주얼 organize community 콘텐츠를 events, 마련하는 데 and we help 도와주고 brands connect to 커뮤니티 Tech in Asia's 이벤트도 개최를 audience 하고 through compelling 브랜드를 storytelling. 통해서 다양한 I'm 좋은 really excited 이야기를 about the 스토리텔링을 할 conversation 수 that we have 있도록 today, and I'd like to 돕겠습니다. introduce 오늘 아주 you 흥미로운 to each 대화가 of our 되지 panelists 않을까라고 before we 생각을 dive into 하는데요. that. 구체적으로 First, please welcome 간략하게 Oh 소개해드리도록 Kwon, 하겠습니다. partner 우선 at Future 권 Play. 오병 퓨처플레이 Oh, can you give us a 파트너님이십니다. brief introduction of yourself and 간략하게나마 Future 소개 Play?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Sure, 퓨처플레이에 대한 thanks, 소개 Andrew. This 부탁드립니다. is O 네, from Future Play. 감사합니다. 저는 퓨처플레이의 Future Play 권호영이라고 is 하고요. a company 퓨처플레이는 builder, an accelerator, and early stage investor. 엑셀러레이터이고 So we want to become a 해외 platform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working 저희는 together with large 플랫폼으로서 corporations as well as early stage 대기업과 startups. 그리고 또 As of 스타트업과 today, 함께 we've 일을 been 하고 working 있습니다. with 130 저희는 plus startups. 130개의 And we 스타트업과 have 함께 일을 하고 many 있고요. corporates to work 그리고 with, 많은 including 협력을 Mando, 하고 있습니다. Korea 만도 Pacific, 그리고 또 Dongxin, and 농심 other large corporates.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또 파트너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그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Park, Interman. 네, 다음으로 제임스 파크 텍스타즈의 인터널 매니징 디렉터이신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임스 팍이라고 하고요. 저는 텍스타즈의 인터임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지금 텍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컬래버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7개의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약 100억 달러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투자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And finally, I'm very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템 플러그앤플레이 텍센터 매니징 파트너이신데요. 간략하게 마찬가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줍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플러그앤플레이 매니징 파트너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했습니다. 90년대에 시작을 하여서 저희는 특히나 세 가지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50개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30개가 넘는 국가에 지금 현재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400개가 넘는 MN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 기업들과도 함께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초기 투자도 합니다. 저희는 한 12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80%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작년에 14건의 회수를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필리핀 등지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TBC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공동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0년의 현실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날의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나요? 딜 건수라든지 내지는 기업들의 참여 도면에 있어서 또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상당히 독특한 한 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지금 현재 전체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8개에서 한 20개의 버티컬 업종, 여기는 금융 서비스, IoT, 모빌리티,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트랙원, 허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항공사들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해당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이런 투자는 상당히 줄이고 있고 다른 투자들, 그럼 자산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긴축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즉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같은 경우
이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동안 디지털화를 하였습니다. 다른 챌린저 은행들이라든지 등에 맞서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투자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기간에도 투자를 많이 하였고 여러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전략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기업들과 이런 변화하는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기업들이 스타트업과도 상호작용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CVC나 공동혁신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업이라도 CVC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VC라고 하는 것은 오픈 혁신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CVC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함께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과 파트너링을 하면서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또 만들 수가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더 뭐 나쁜 사례이기도 하지만 뭐 최고의 또 인재를 또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인 그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계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일어날 일을 우리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변화들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더 개방형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CVC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엑셀러레이터들과도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과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플러그 앤 플레이와 텍스타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많은 좋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스타트업들과 함께 혁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도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랑 함께 협력을 했는데요. 4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모든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지를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모든 기업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혁신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탤런트 파이프라인 2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금융적인 그러한 혜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세션에도 이제 GS, 네이버 그리고 LG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대기업들은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좀 오래된 기업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트업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텍스타스가 아주 그 기업가들과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과 많이 일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텍스타스는 CVC와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나요? 코퍼레이트 CVC와 그 기업 혁신 프로그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그 CVC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CVC를 아주 흥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기업 리더들의 이런 그 도움도 필요하고 지지도 필요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들에게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CVC가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버티컬 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략적인 그러한 마케팅 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CVC를 채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채택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채널 세일즈 파트너십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CVC의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희 고객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존에 의해서 2년 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마존 제약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이걸 글로벌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캐피털이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호혜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측면은 어떨까요? 협력 혁신, 코이노베이션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코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액셀러레이터들 같은 저희 텍스타라든지 아니면은 PMP 같은 그런 액셀러레이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컴캐스트랑도 협력을 하고 있고 아마존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브랜드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저희와 같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중요한 스타트업들의 마킹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서 액셀러레이터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CVC가 하나라면 저희는 10개 이상, 100개 이상의 파트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rporate Innovation 프로그램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뭐 아마존과 함께 파트너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텍스타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비 대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저희를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제 액셀러레이터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뭐 기업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졸업생들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죽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CVC를 생각을 할 때, 기업형 VC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경기를 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호황기일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들이 불확실한 어떤 혁신 프로그램에 당연히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고객사들이 이런 재무적인 그런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본인들의 핵심 산업에 재무적인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스타트업이나 혁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회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잘 확실하게 보셨습니다. 즉 기업형 VC들, CVC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타는 그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당연히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이니셔티브에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특히나 초기 투자 같은 경우 전략적인 투자가 아닐 경우는 좀 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투자라든지 뭐 M&A 관련된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말기에 라스트 스테이지에 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억셀러러 프로그램 등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딜도 성사를 시키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POC라든지 특정한 기업과 함께의 어떤 확인하는 내지는 검증하는 작업,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기업이 10개의 스타트업을 본다기보다는 한 10개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보는 약간 이런 식의 구도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무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가벼운 투자 내지는 디지털 기반의 투자, 설비 투자보다는 이런 쪽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중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이제 공동으로 CBC 출자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 200억이다라고 할 경우 그 정부가 여기에 매칭을 해서 동일하게 공동 투자를 하여서 기업들의 위험을 조금 절감시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관의 공동 출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한 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투자자인데 ESG 쪽에 투자를 하는데 전략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싱가포르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민간 쪽과도 협업을 한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업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투자를 하도록 조금 독려,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등이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정부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명성이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권호영 파트너님 혹시 다른 국가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스타트업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 저희와 같은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매칭 펀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기를 탈까요? 아니면은 이제 향후에는 더 나아질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중에는 그 디리스킹한 활동을 이제 조금은 덜 해도 될까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향후에 삼성, 향후에 LG, 향후에 네이버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미래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기업들은 좀 다른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빨리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발맞춰서 변해야 될까요? 세계가 올해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 사실 더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닷컴
버블의 시대를 보게 된다면 사실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적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적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들에 있는 기업들이 위기를 받아야 돼, 위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해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IB 은행인데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호텔 힐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호텔들의 이제 시장 가치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송금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그 불확실성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역사를 돌아봐야 되고 이제 침체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간만 잘 되어 있다면 지금 제 생각에 투자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텍스타가 일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임스 씨, 그러면 이번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스타트업들이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가를 카운슬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스타트업이 나 지금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업가는 그 무게에 혹시 너무나도 눌릴 것에 대해서 그런 압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도둑질되고 훔쳐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기업들과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VC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저의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파트너링을 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고 CVC를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금을 받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그 척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투자금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투자를 받는 것은 사실 전략적인 방법, 전략적인 측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살펴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소외된다 아니면 압박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C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달랐는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돈이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 자본들을 투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사들은 혹시 기업들의 고객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들도 그 진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고민들과 질문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투자자들과 VC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어떤 경우에는 IPO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주주일 경우에는 CVC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또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프라이빗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를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공동 투자자들과는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무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기업들 그리고 그 다국적 기업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들은 뭐 2011년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4년에 이제 바이아웃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희의 MC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VC는 돈이고 투자자들이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혁신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혁신가들입니다. Exercise of really clear communication. 네, 일단 가치를 정렬하고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정말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가형 그 스타트업이 현대 MNC와의 그런 가치, 뭐 정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통적인 기업가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뭔가 신뢰 구축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전통적인 기업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 100년 된 그런 대기업이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다른 파트너사들과는 일해 왔는지의 그 과거의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0년, 200년 된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스타트업들과 비슷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좀 이렇게 경직된 그러한 관계를 예전에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만약에 몇 달 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떠한 대기업이라도 이런 빠른 시기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또 이들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뭐 자문위원회에 앉아서 그들의 문화를 바꾸는 데 도울 수가 있고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친다면 그리고 CVC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일하는 것이 분명히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n this, like, 네, 주육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에 임할 때 뭔가 큰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실사를 더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임스와 또 제임스 박과 권호 형님께서 하신 말씀 다 동의합니다. CVC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스타트업들에게는 항상 좀 신중해라 그리고 항상 조건들을 확인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VC가 만약에 공동 투자를 한다, A 라운드에서 뭔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그런 기관형 VC가 있고
또 같이 함께하고자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그리고 해당 기술에 접근하고자 하여서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CVC가 만약에 이런 라운드를 리드를 할 때 뭐 우리가 최고 그 뭐 거부권 뭐 1순위가 있다 뭐 다음 라운드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편차가 참으로 큰데요. 일부 CBC 같은 경우 상당히 우호적인 CBC가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CBC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BC를 보았을 때 만약에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핫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 내지는 뭐 경영진이 바뀌었다든지 혁신의 그런 초점이 다를 수도 있는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CBC나 기업들 중에서 추후에 이제 인수하게 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물론 궤적도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 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호영 대표님, 파트너님, 지금 아시아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트벤처스의 사례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화의 사례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사례이죠. 그리고 또 테크네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그 테크네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막 VC가 있고 CVC가 있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스타트업이 있다면 어떤 식의 제안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2B 기업이라면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VC는 좋은 옵션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B2C를 하려고 하고 기업들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라고 한다면 CVC가 더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C든 CVC든 아니면 개인이든 어소시에이트든 파트너이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iterally like 3 minutes left. 지금 3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릴 텐데 어느 분이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물론 2021년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머릿속에서만큼은 좋을 것이다라고 상상 내지는 좀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나마 시청자분들께 좀 낙관적으로 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CBC와 공동혁신 이 기회 관련돼서 조금 더 낙관적인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올해는 분명히 아주 흥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은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로서 배웠던 것은 우리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가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대면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고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합의를 갖고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만이라도 우리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이제 혁신이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많은 그러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 seconds. 네, 주타님 30초 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어떤 부분들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도 수개월 동안 록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반은 항상 나다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임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싱가포르 페이스북에 이런 3개월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트업도 채용을 하였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물론 기획을 했지만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다 가상화를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옮겼고요. 물론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했고, 하지만 또 좋은 결과도 있기는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낙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와 권호영님은 또 이어서 또 Q&A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아마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여라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나 권호영 파트너와 또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또 다른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 이 스타트업에서 하시는 다양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상당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비워들과 함께 통찰력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